알아볼 텐데요. 신한금융투자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러시아에서 15일과 16일 열리게 되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엔화 약세를 비롯한 환율 관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 특히나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그 G20 재무장관은 아무래도 환율 관련 내용이 그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앞서서 이제 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도 예상했던 대로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 이벤트도 큰 영향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주가가 이제 한참 내릴 때면 핑계거리로 자주 등장했던 프로그램 매물 폭탄 우려도 비차익 부분으로 2,36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2,000억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렇듯 이제 불확실성과 이제 악재들이 이제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위력을 떨치기는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는 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를 견제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지 글로벌 그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모임에 앞서서 이제 지난 12일 날 영국에서 열린 G7 모임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 양적 완화를 주도했던 선진국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 등 이제 신흥국가 참여하는 이제 G20 무대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그 지난번보다는 좀 비판이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미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사실상 환율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의 수혜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입고 있는 만큼 일본에 대해서 딱히 미국이 뭘 할 처지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일본 역시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까지도 허용하면서 미국과 좀 보조를 좀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의미 있는 조치를 좀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일본의 입장도 그 가면 좀 살펴보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그 국가 채무 상황 개선이라든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무역 수지 개선이나 경기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엔화 약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절대 절명의 과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엔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국의 이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9월 77엔선 대비해서 지금 현재 20% 가까이 급등을 해서 이미 93엔, 94엔선으로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미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숨을 고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급격한 엔화 약세라든지 워낙 강세의 모습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단련된 내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G20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저께였죠, 우리 시간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우리 증시에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오바마 국정 연설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은 이제 13일 오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 언급된 내용 중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후된 도로라든지 교량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기존 7.25달러에서 9달러로 20% 정도 인상을 하고 노후된 도로라든지 교량 재건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이제 결국 소비 확대로 이어져서 미국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퀘스트라 불리는 예산 자동 삭감과 관련해서도 복지 부분의 개혁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공화당 측과 좀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도 이에 맞춰서 이번 주 중으로 대체 법안을 좀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대체 법안은 반대한다면서 이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자들의 이런 세제 개혁 정책을 반대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그 재정 절벽 협상 과정이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경우에서 볼 듯이
뭐 진통은 역시 뭐 이번에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잡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시장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뭐 조정을 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연구라든지 뭐 개발이 좀 강조된 만큼 최근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슈엘가스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삼자라고 긍정적으로 우리 증시를 바라봐 주시면서 미국 정부의 모멘텀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커플링 해소입니다. 정말 디커플링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완벽하게 해소보다는 디커플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정도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디커플링 해소라고 제가 이제 쓰긴 했지만 뭐 완화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지난주 이제 설 이전에 방송 나오면서 뭐 설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디커플링 국면이 해소되는 그 새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옵션 만기도 어제 이제 무사히 넘어갔고 북한의 핵실험, 뭐 외국인 매도세라든지 뭐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뭐 환율 문제 등 그동안 이제 디커플링을 이루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도세 이슈를 좀 보자면은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산해 보면 뭐 대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뱅가드 매물 부담에도 불구하고 5일째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 자금이 이제 2월 들어서만 7,200억 원의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월까지 합치면 한 1조 2,5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통상 중국 자금은 단기 성향이 유럽계 자금과 달리 뭐 장기 성향이 좀 많은 만큼 수급 쪽에서 좀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진한 실적 발표로 받는 충격에서도 점차 벗어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환율 문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서 뭐 엔저 환율은 좀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기업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뭐 유입되기 쉬워 보이는 구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미 뭐 핵실험 끝났습니다. 네, 뭐 했는지 그렇죠.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끝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뭐 대북 뭐 제재가 이루어지고 뭐 북한이 뭐 추가적인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할 수는 있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지 상승 추세를 바꾸면서 하락장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종합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추세선 하단부인 1930선을 지지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이제 그저께 발생한 점은 추가 상승이 쉬워 보이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제 적은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 4%의 적금이 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런 저금리 시대의 주식시장으로밖에 그 돈이 몰릴 수 없는 그 풍부한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시장은 좀 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종목군을 정리해 본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번 주 역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케이스 아니면 뭐 연성 PCB와 같은 휴대폰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종목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2월 25일이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집권 초기의 설비 투자라든지 뭐 집중적인 경기 부양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이나 철강, 화학업종, 또 이제 조선업종까지 포함해서 뭐 최근 이제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은행주까지 또 이제 이런 순환매 사이클도 엄대해 두는 좀 긍정적인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 종목군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